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왜 빠지는지, 좀 호재는 없는 것인지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주연 대표 두 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2.38%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9월 말만 하더라도 한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1,38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자금이 좀 이탈되는 것인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오후장에는 지수가 약간의 낙폭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지쳤습니다. 저희 비도 오고 시장도 거의 10%색이고 뭐 하나 기댈 것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관련된 쪽에서 딱 그거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안 돼라고 하는 이 변화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얘기 안 하고 있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불안감들 이게 다 그대로 반영된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 외국인들 계속 또 플레이가 매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심리가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변화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서 그리고 또 끝나면서 그때쯤이면은 또 이제 적어도 이제 금투세 관련된 쪽이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런 모든 흐름들이 다 어느 정도 끝나야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있어도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풀리는 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아직은 뭐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을 좀 잘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 대선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 국내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그럼 미 대선 말고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호재성 있을 만한 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단은 지금은 당장 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크게 좀 나눠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일단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좀 참전을 한다라는 리스크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한국이라는 국가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흐르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익숙해지고 대선은 이제 당분간 해소가 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세 번째 한국의 성장성이 어떻게 좀 올라올 것이냐 요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번 주 그리고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던가 캐파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슈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강했던 원전주가 오늘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G2파워 여전히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전기전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지금 단기간에 대부분 종목들 한 30-40% 정도 뛰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차익 실현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원전주들이 항상 약간 좀 세론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인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조정 시에 매수가 유효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네, 원자력 발전은 이제 뭐 지트파워, 서전기전 뭐 이런 종목들 말씀하셨는데 챙겨봐야 됩니다.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핵심이 한국 주식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주를 테마식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한국 종목들의 매매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가장 변화가 전력 부족을 통해서 AI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에너지 기업 그리고 또 원자력 관련된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딱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또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SMR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다음의 핵심은 저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쪽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원자로는 작지만 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이끌어낸다라고 봤었을 때 나중에 가게 되면 혹시나 효율이 좋아서 이걸 가지고 또 SMR을 통해서 남는 전력은 또 판매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바라보는 쪽은 전력에 대한 부족 사태를 충분히 이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AI 데이터 센터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쪽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또 미국에 관련된 스타트업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원자력 쪽을 좀 많이 키운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만 미국의 입김에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간섭을 하고 어떤 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업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국 쪽은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원전주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 미국의 입김이 좀 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때는 챙겨보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대표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셈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던 두산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할이 됐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면서 이제 모회사 가 두산 로보틱스로 바뀌게 됩니다. 김희수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한 6%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네. 두산 그룹 내에서 좀 공략 가능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두산그룹주가 변화하긴 변하는데 솔직히 내용들 보게 되면 과거보단 낮았지 주주 가치를 완전하게 회복되는 기조로 나간다.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시장은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추가적인 현금 약 한 1조 조금 넘게를 에너빌리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SMR 쪽으로 앞으로 한 2030년까지 60기 정도 갔었을 때 주기기 관련된 쪽들을 보강시킨다라고 하는 계획들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는 두산 합병법인 관련된 쪽은 두산 로보틱스와 또 관련된 두산 밥켓 관련된 쪽은 약간 이제 지분 관계가 조금 더 합병 비율과 함께 물량이 좀 많아지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사업을 키워간다는 입장적으로 봤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산 로보틱스는 혹시나 밑에 우량자 회사를 가지고 변화가 들어간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도 자리는 보고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심은 그 어떤 원자력 쪽을 본다 그러면 에너빌리티는 트레이딩용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두산 쪽이 가장 최종적인 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배구조가 개편돼서 어떤 가장 위쪽에 있는 회사 쪽이 두산이 어떤 시세 여론들을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전자비지에서 갖고 있는 FCCL 관련된 쪽에서 연성 적층 동박 관련된 쪽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두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가장 최우선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두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바라볼까요? 네, 직전 고점대가 26만 3,500원을 한번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원전주는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보고 최대 수혜주는 두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잘 나가도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에선 제약 바이오만 뭐 주식이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오늘도 리가캠 바이오와 한올 바이오파마가 신고가를 좀 기록했어요. 그래도 약간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있긴 한데
바이오 종목도 여전히 추가 매수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좀 큰 종목들이죠. 시가총액이 크고 좀 확실한 실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밀릴 때마다 계속 사모으는 전략도 지금은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사실 제약바이오들이 그동안에 너무 잘 갔었고 멈추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를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술주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되는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일단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만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또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어쨌든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잠깐 수급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좀 담아가시는 전략 지금은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종목들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좀 유효하고 일정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그리고 포트를 좀 압축하시는 게 올바른 대응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 시 매수 가능하고 계속해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100만 원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100만 원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년 수주액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전장에 110만 원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또 차익 실현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탓인지 한 2%대 조정세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전에 미리 팔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좀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보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한 110만 원대가 기술적인 저항이네요. 그런 쪽에서 오늘 좋은 뉴스 나와도 시장이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에 대한 가이드는 조금 나온 상황들인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위축되지만 그래도 삼바가 언제 3천억대 영업이익 보여주겠습니까? 실적은 괜찮아도 저희가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약간 변동성 고려하게 되면 내일은 약간 새로운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좀 추가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다시 추세 안쪽으로 지지권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를 좀 이용하는 전략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여전히 105만 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그 변동성을 좀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 발표 이후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105만 원 아래 선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기기 대표 기업으로 클래시스가 오전장에 13%대 급락했고요. 현재는 약간의 낙폭을 회복하면서 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가 호평이 이어졌었는데 최대 주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주가는 당연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주연 대표님, 클래시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실적 모멘텀 이거 하나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은 매각설 나왔다가 클래시스 쪽에서도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들 보도를 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에 지금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기업적인 가치에 따라서 좀 올라올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각 관련한 이슈 최근에 사실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이루다도 그랬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이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대상으로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충분히 클래시스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시스가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2030년도 매출 10억 달러였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내세우면서 추가적인 좀 M&A가 지금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래시스는 워낙에 또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 진출을 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 정도 어느 정도 좀 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가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볼뉴머라는 장비가 미국에 좀 진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브라질 쪽에서는 매출 잘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기, 그 미용 의료 시장에서는 거의 1등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렴한 하이프 장비에 대한 어떤 좀 수요가 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또 슈링크, 미용 의료기기 슈링크로 참 유명한 기업인데 최근에 멕시코에까지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내재 가치를 믿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클래시스 대응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반도체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오전장에 5만 8천 원까지 찍었는데 현재도 지금 5만 8천 원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신저가를 한 번 더 깰지 오후장 이 부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좀 멈추나 싶었는데 다시금 외국인이 오늘도 30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삼성전자 지금 다시금 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저가 또 깰까요? 네, 목소리가 떨리시는군요, 앵커님. 네. 네, 지금 막 신저가 찍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참 어렵고 거기다 저희 간판주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보통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 이거를 가격만 보고 사는 경우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계속 확인은 안 됐는데 계속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바닥이 찍는 징후를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에는 신용이 벌써 지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개인 신용이 삼성전자인데 뭐 신용은 한번 사도 되겠지 그러면서 빠르게 2배 이상 올라오는 모습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통 이제 저점을 만드는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점인 줄 알고 샀던 기관마저 손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 상황 쪽에서 어떤 좀 변동폭이 커져서 어떤 거래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어떤 저점을 만드는 패턴들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그렇게 크게 늦지 않을까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계속 눈길은 가되 액션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기회로 좀 담아봐도 괜찮을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조금 확인하고 매수 버튼을 눌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좀 거의 뭐 역대 최장기간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까지 외인 보유량을 보니까 53%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 보유량이 최저치로 떨어졌을 때가 한 4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얼마 남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하단이 그래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한테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좀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좀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삼성전자 매도는 뭐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랑도 같이 좀 맞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둘 다를 이제 지금 맞물리고 있어서 삼성전자 같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단 좀 개선이 된다면은 지금처럼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과하게 쏟아지고 있는 외국인 매물들이라던가 이런 과매도 구간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닥을 딛고 그래도 반등할 여지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간밤 엔비디아가 독주하면서 장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오전장에는 한 2%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보합권까지 쭉 밀린 상황인데요. HBM 관련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주연 대표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 일단 HBM 좀 관망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뭐 효용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예 뭐 19만 원, 20만 원 이상 좀 돌파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밀릴 때 좀 접근을 하는 게 차라리 지금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뭐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시피 HBM이라던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여전히 우위를 좀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HBM3 12단도 이제 공급이 본격화된다라는 것도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디램 뭐 스팟 가격도 그렇고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램 가격의 어떤 하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이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좀 영향이 제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뭐 일부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을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후장에 낙폭이 더 키우는지 이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속에서 테마주들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YG플러스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곡 열풍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YG플러스 여전히 2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니뮤직도 지금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대장주로 꼽히는 엔터 4사의 주가는 역시나 좀 조용한 모습인데 해당 테마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까요? 지금 YG플러스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네, 지금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몰려가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항상 저희가 엔터주는 인기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의 흥행의 여파. 근데 어제 조금 아까 확인해 보니까 로제 아파트 브루노 마스랑 같이 오피셜 비디오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제까지는 7천만에 3일 만에 7천만 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4일 차인데 8,300만 원입니다. 좀 떨어지네요, 속도가.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뭐 빠르게 이번 오늘 같은 경우 1억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못한다고 봤을 때 조금 슬로우해진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행의 여파가 뭐 다 이제 또 확산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좀 느리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따라 추격하지는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64%로 높아지면서 오늘 트럼프 대선 후보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과 또 재건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에는 또 북한이 또 러시아군 파병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좀 무기를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방산주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네. 대선 관련 종목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되는 것인지 미 대선 전에 좀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될지 세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 좀 투자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일단은 당연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테마주들은 미국 대선 전에 일단은 챙기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전이라던가 재건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까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을 뭐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워낙에 좀 당일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쉬어갈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당연히 지금 뭐 대선 전까지는 좀 이어질 거고, 반면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특히나 친환경 관련한 섹터들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근데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보고 간다면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 특히 친환경 관련한 종목군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모아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대선 이후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해놓은 종목을 오늘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일단은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재건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은 한 4%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 9%까지 변동성이 좀 나타났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전에 그 터키 재건 관련해서도 좀 참여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프라라던가 그리고 재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은 지금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올해 8월 달에 상장을 해서 일단은 주가의 탄력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두산, 이주연 대표님은 전진 건설 로봇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설정해 오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